안녕하십니까. 심층 날씨 분석 시간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절기상 입추도 지났으니 이제는 선선한 가을 공기를 느낄 때도 되었는데요. 그런데 어째서 이 지독한 무더위는 물러갈 기미를 보이지 않는 걸까요? 아무래도 올여름은 가을에게 자리를 내주기가 무척 아쉬운 모양입니다. 오늘은 이 기록적인 폭염을 만들어내고 있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장벽과 아주 먼 곳에 있는 태풍이 미치는 의외의 영향까지 심도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현재 우리나라와 동아시아 상공의 상황을 보시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주 넓은 지역이 거대한 두 개의 뚜껑에 덮여 있는 형국입니다. 바로 북태평양 고기압과 티베트 고기압이라는 더블 고기압입니다. 우리가 요즘 보는 구름 한 점 없이 맑기만 한 하늘이 바로 이 강력한 고기압의 세력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우리가 이 더위와 싸우고 있는 동안 필리핀 북군 해상에서는 새로운 태풍이 발생했습니다. 제13호 태풍 가지키입니다. 하지만 이 태풍은 북쪽으로 올라올 기회조차 얻지 못했습니다. 바로 앞서 말씀드린 북태평양 고기압과 티베트 고기압이라는 이중 장벽에 가로막혔기 때문입니다. 이 장벽을 넘지 못한 태풍은 결국 방향을 틀어 베트남 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 태풍은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아주 중요한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태풍 중심부에서 발생하는 강력한 상승 기류는 대기 상층으로 올라간 뒤 주변으로 퍼져나가 하강하게 되는데, 공교롭게도 그 하강하는 지역이 바로 두 고기압이 자리한 곳입니다. 이 하강 기류가 두 고기압의 세력을 더욱 키워주는 역할을 하면서 우리나라의 폭염을 더욱 강력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기온 자료를 살펴보겠습니다. 8월 23일 토요일 강원도 삼척 신기읍의 낮 최고 기온은 37.5도를 기록했습니다. 강원도 동해안과 경상북도의 거의 저녁 기온이 35도를 훌쩍 넘었습니다. 이는 남서풍이 태백산맥을 넘으면서 공기가 건조하고 뜨거워지는 팬 현상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밤에도 더위는 식지 않았습니다. 8월 24일 일요일 새벽 제주도 마라도의 최저 기온은 28.2도를 기록했습니다. 지도에 노란색으로 표시된 지역은 모두 밤사이 최저 기온이 25도 이상을 유지하는 열대야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많은 분들이 밤잠을 설치셨을 겁니다. 이어서 기상청의 특보 발효 현황을 보겠습니다. 8월 24일 일요일 오전 6시 기준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강원도 태백시와 제주도 한라산을 제외한 거의 전국의 폭염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절기상 처소도 지나 8월 하순에 접어들었지만 더위는 좀처럼 물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 7월 31일 태백시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졌던 날을 기억하실 겁니다. 특보가 내려진 범위만 놓고 본다면 지금의 더위가 올여름 가장 더웠던 그날에 버금가는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상청의 태풍 예상 경로를 보겠습니다. 이 정보는 8월 24일 새벽 4시에 발표된 자료입니다. 제13호 태풍 가지키는 8월 23일 오전 9시에 발생했습니다. 가지키라는 이름은 일본에서 제출한 이름으로 황새치라는 바다 물고기를 의미합니다. 참고로 태풍의 이름은 아시아 14개 회원국이 각각 10개씩 제출하여 순서대로 사용하는데, 일본이 제출한 10개의 이름은 모두 별자리 이름이라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태풍은 수온이 높은 해역을 지나면서 점차 발달합니다. 8월 24일 오후 3시경에는 강도 강의 세력으로 발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 기준으로는 카테고리 1급 타이푼에 해당하기 때문에 특히 베트남의 큰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후 태풍은 육지에 상륙한 뒤 급격히 약화되어 라오스에서 열대저하보로 소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시 8월 24일 일요일 정오의 일기도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중국 쪽에서는 저기압이 비구름을 몰고 다가오면서 더위를 식혀줄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부근에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굳건히 버티고 있습니다. 바로 이 북태평양 고기압의 세력이 얼마나 강하냐에 따라 저기압의 경로가 좌우되고, 이에 따라 강수 지역과 강수량도 크게 달라지게 됩니다. 앞서 보셨던 제13호 태풍 가지키 역시 북상하지 못하고 서쪽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대체 북태평양 고기압의 힘이 얼마나 막강하기에 태풍조차 그 길을 막혀 서쪽으로 밀려나는 걸까요? 이 장벽의 실체를 알아보기 위해 상층 대기를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500헥토파스칼 상공입니다. 이 고도에서 북태평양 고기압의 범위는 통상 5,880m 등고도선을 기준으로 합니다. 선을 그어보면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아시아의 넓은 지역이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권 안에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태풍 가즈키는 바로 이 강력한 장벽을 뚫지 못하고 서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장벽은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더 높은 곳에 또 다른 장벽이 있습니다. 200헥토파스칼 상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 고도에서는 약 22,000m 등고선을 기준으로 티베트 고기압의 범위를 판단합니다. 선을 그어보니 우리나라는 티베트 고기압의 중심에 완전히 놓여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는 현재 하층의 북태평양 고기압과 상층의 티베트 고기압이라는 이중 장벽에 갇혀 있는 셈입니다. 태풍이 이 견고한 구조물을 뚫지 못하고 결국 북상을 포기하고 서쪽으로 방향을 틀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먼 태풍이 우리나라의 폭염과 무슨 상관이 있는 걸까요? 앞서 잠시 언급했듯 태풍은 거대한 공기 펌프와 같아서 지상의 공기를 상층으로 강력하게 끌어올립니다. 이 상승 기류는 결국 주변 지역으로 퍼져나가 하강하게 되는데 그 하강하는 곳이 바로 두 고기압이 위치한 곳입니다. 이 하강 기류는 공기를 압축시켜 기온을 상승시키고 고기압 자체를 더 강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와는 아무 상관없어 보이던 먼 바다의 태풍이 우리나라의 폭염을 더욱 가중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의 날씨를 전망해 보겠습니다. 8월 25일 월요일입니다. 우리나라는 편서풍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중국 내륙에서 발달한 저기압이 편서풍을 타고 우리나라 쪽으로 다가옵니다. 저기압의 중심이 한반도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력한 북태평양 고기압에 가로막혀 이 저기압은 북쪽으로 멀리 우회하는 경로를 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비구름은 주로 중부지방에 영향을 주겠습니다. 26일 화요일이 되면 저기압의 중심은 러시아 연해주 부근으로 빠르게 이동합니다. 중부지방에는 강수대가 걸쳐 있겠습니다. 이 비구름 전선을 경계로 북쪽에서 찬바람이 불어 내려오면서 일시적으로 기온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이 비구름은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점차 약해질 것입니다. 여름철에는 북쪽의 찬 공기가 북태평양 고기압과 맞서 뚜렷한 전선을 형성할 만큼 강하게 내려오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한편 중국 내륙을 보면 또 다른 저기압의 비구름이 보입니다. 이 저기압 역시 우리나라로 다가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기압 배치는 고기압, 저기압, 고기압, 저기압이 줄지어 늘어선 모습입니다. 마치 며칠간의 간격으로 주기적인 변화를 보이는 가을철 일기도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남쪽에 굳건히 버티고 있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존재, 이것이 바로 가을철 일기도와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태풍 발생 현황을 짚어보겠습니다. 태풍 가즈키의 발생으로 8월에 발생한 태풍은 총 4개가 되었습니다. 올해 발생한 태풍을 모두 합치면 총 13개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7월에 유독 많은 무려 7개의 태풍이 발생했다는 사실입니다. 태풍의 발생은 일정한 주기를 따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매든 줄리언 진동이라는 현상이 있는데 이는 열대지방의 거대한 비구름 덩어리가 30일에서 60일 주기로 지구를 한 바퀴 도는 현상으로 이 진동의 위상에 따라 태풍이 활발하게 발생하는 시기와 소강 상태를 보이는 시기가 나타납니다. 지난 7월은 태풍 활동이 활발한 시기였고 8월은 상대적으로 비활성기였습니다. 그리고 10월이 되면 다시 태풍 활동이 활발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닷물은 데워지는 데 시간이 걸리고 식는 데도 시간이 걸립니다. 9월은 연중 해수면 온도가 가장 높은 시점입니다. 따라서 역사적으로도 강력한 태풍은 9월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게다가 9월에는 가을철 장마전선이 형성될 수 있는데 만약 이 전선이 태풍과 만나면 매우 큰 비가 내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름이 끝나간다고 해서 방심하지 마십시오. 다가올 9월의 복잡한 기상 변화에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고 안전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날씨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현재 한반도 북쪽 상공에서는 차갑고 건조한 한기가 남하하면서 북태평양 고기압의 덥고 습한 공기와 충돌해 광범위한 비구름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 비구름대는 점차 남쪽으로 확장되며 화요일부터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에 강수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즉, 단순한 일시적 소나기가 아니라 정체전선 성격의 장시간 강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편 화면 왼쪽 하단에는 제13호 태풍 가즈키가 베트남 북부 해안 상륙을 앞두고 있습니다. 가즈키는 중심기압 약 960헥토파스칼,
강풍 반경이 좁은 소형 태풍이지만 세력 자체는 강한 태풍 단계에 속합니다. 기상청 분석에 따르면 태풍은 월요일 오후 베트남에 상륙한 뒤 내륙으로 진입해 라오스 인근에서 점차 소멸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잔여 수증기와 에너지가 우리나라 부근의 대기 불안정에 간접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국내 상황을 보면 현재 한라산 인근 일부 지역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이 폭염특보, 경보주의보에 묶여 있습니다. 더위에 취약하다고 알려진 내륙 고지대 강원도 태백시조차 폭염주의보가 발효될 정도로 이번 폭염은 사실상 최고조 단계에 도달했습니다. 어제, 즉 24일 경북 안동시 기안면에서는 38도를 웃도는 극심한 폭염이 관측됐고 전북 곳곳이 35도 이상의 짙은 붉은색으로 덮여있는 상태가 위성사진을 통해 확인됩니다. 다만 이 같은 폭염은 장기화되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내일부터 한반도 부근에 정체전선이 자리 잡으면서 형성되는 강력한 비구름대가 남하하기 때문에 기온은 다소 누그러지며 폭염의 기세가 한풀 꺾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폭염이 잦아드는 대신 강한 비와 국지적 호우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국민들은 더위에서 비로 전환되는 극단적 기상변동성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에 형성된 비구름대는 단순한 여름철 국지성 소나기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북쪽에서 내려오는 차갑고 건조한 한기가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유입되는 덥고 습한 공기와 충돌하면서 만들어진 구조적 구름대입니다. 상층 500헥토파스칼 기압계 분석을 보면 한기가 남하하면서 뚜렷한 트로프, 즉 기압골 모양을 형성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대기의 불안정성이 크게 강화됩니다. 특히 5880선, 즉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가 수증기 공급과 대기 불안정이 집중되는 구간으로 이 지역이 가장 많은 강수량을 기록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에 따라 화요일 8월 26일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지역은 서울 및 수도권 전역,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일부, 충남 서해안, 전라 내륙 지역으로 전망되며 국지적으로는 짧은 시간에 집중호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상 모델 비교 ECWF vs MSM, ECWF, 유럽 중기 예보 모델, 월요일 밤부터 화요일 오전 사이 수도권, 강원, 충남, 전라 지역을 중심으로 강한 비구름대가 통과할 가능성을 제시. MSM, 일본 단기 예보 모델, 화요일 오전 낮 동안 서울, 경기, 강원, 충남 지역에 보다 강력한 비구름대가 형성될 가능성을 전망. 두 모델의 세부 시뮬레이션에는 차이가 있지만 공통적으로 서울 수도권과 경기 북부, 강원 지역을 주요 강수 중심지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MSM 모델은 ECWF에 비해 누적 강수량을 더 높게 예측하고 있어 단시간 폭우의 위험성을 강하게 시사합니다. 이에 따라 화요일 하루 동안 모델별 예측 누적 강수량 지도를 보면 수도권과 강원 일부 지역에 10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충남 서해안과 전라 내륙에도 50에서 80mm 안팎의 강우가 예측되고 있어 짧은 시간에 범람이나 침수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폭염 지속 여부 8월 25일 월요일까지는 북쪽의 비구름대가 아직 한반도에 내려오기 전이므로 여전히 북태평양 고기압과 티베트 고기압의 이중 압력대 아래 놓이게 됩니다. 이로 인해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35도 전후의 폭염이 이어지며 특히 수도권과 내륙 지역에서는 열대야도 지속될 전망입니다. 다만 화요일 이후 비구름대가 본격적으로 남하하면 기온은 일시적으로 꺾일지언정 대신 강수와 호우 위험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남서풍 유입과 폐현상으로 인한 고온 현상 25일 월요일까지는 남서풍 계열의 강한 바람이 한반도 남부로 유입되며 폐현상, 즉 푼현상을 유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 인해 영남 내륙과 동해안 인근 해안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더 높은 기온을 기록할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이러한 국지적 고온 현상은 지형적 특성과 바람 방향이 겹칠 때 두드러지며 올여름 폭염 강도를 더욱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요 도시별 최고 기온은 31도에서 37도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매우 무더운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특히 대구, 포항 등 영남권 도시들은 체감온도가 37도를 넘는 곳도 있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만 26일 화요일부터는 북쪽에서 차가운 한기가 남하하면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수대, 즉 비구름대가 본격적으로 발달합니다. 이로 인해 전국 대부분 지역은 전날보다 기온이 뚜렷하게 하락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중부지방, 강수에 직접 영향권에 들며 낮 기온은 평년 수준 또는 그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이 큼
서울 수도권을 비롯해 충청권, 강원 일부 지역은 27에서 30도 안팎 예상. 영남 지방, 강수 영향에서 생대적으로 벗어나기 때문에 기온 하락이 크지 않고 여전히 폭염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 다만 최고 기온은 33에서 34도로 전날보다는 완화된 모습을 보일 전망입니다. 이날 주요 도시의 최고 기온은 27에서 34도로 하루 만에 3에서 5도 이상 낮아진 수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한반도는 폭염과 호우가 번갈아 나타나는 극단적 기상 패턴 속에 있습니다. 월요일까지는 폭염이 절정이겠지만 화요일부터는 한기의 남하와 정체전선의 형성으로 폭염이 해소되는 대신 집중호우의 위험이 커집니다. 따라서 국민들은 더위가 끝나서 다행이라고 안심하기보다는 이어지는 돌발성 호우와 국지성 침수 가능성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화요일 26일부터 형성되는 강수대는 단기간에 소멸하지 않고 정체전선 형태로 한반도 상공에 머물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북쪽의 한기와 남쪽 북태평양 고기압의 고온다습한 공기가 계속해서 충돌하는 구조가 유지될 경우 비구름대는 며칠간 파동 형태로 오르내리며 전국 곳곳에 장시간 강우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중부지방은 서울, 경기, 강원, 충청은 26일 이후에도 비가 잦고 지역에 따라 시간당 30에서 50mm에 이르는 강한 국지성 호우가 동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남부지방은 전라와 경남 서부 역시 전선의 남하 시점에 따라 비의 강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영남 동해안은 팬 영향은 점차 줄지만 태풍 잔여 수증기와 결합할 경우 불규칙한 비가 더해질 수 있습니다. 태풍 까지키의 간접 영향. 앞서 언급한 제13호 태풍 까지키는 직접적으로 한반도에 상륙하지 않더라도 베트남, 라오스 내륙을 통과하면서 방출하는 막대한 수증기와 에너지가 우리나라 상공의 대기 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수증기는 한반도에 형성된 정체전선에 유입되어 강수 강도를 높이는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태풍의 소멸 자체가 끝이 아니라 그 잔여 에너지까지 고려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기온 변화와 체감 날씨. 25일 월요일 전국 대부분 31에서 37도, 극심한 폭염. 26일 화요일 27도에서 34도, 비와 함께 폭염 완화. 27일 이후에는 중부와 남부 곳곳에서 강수 지속, 낮 기온이 26에서 30도 수준으로 내려가지만 습도가 높아 체감은 오히려 더 무겁고 후텁지근할 수 있습니다. 즉, 폭염이 꺾인다는 것이 반드시 시원해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무더위 대신 습하고 불쾌한 날씨로 바뀔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다가오는 한 주는 폭염 집중호우로 이어지는 급격한 기상 전환기에 해당합니다. 월요일까지는 폭염 대비가 필수, 화요일 이후에는 호우와 침수, 산사태 등 수해 대비가 필요합니다. 기상학적으로는 북태평양 고기압, 북쪽 한기, 태풍 잔여 수증기, 제트기류 변동이 동시에 작용하는 복합적 상황이기 때문에 예보 변동성이 클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들은 기상청의 특보 및 실시간 예보를 주의 깊게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비구름대는 26일, 27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하게 발달한 뒤 28일 이후에는 점차 남하와 북상을 반복하며 한반도 전역에 간결적인 강우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28일 수요일에서 30일 금요일까지는 정체전선이 남북으로 출렁이며 중부와 남부 모두 비의 영향을 받습니다. 이 시기에는 하루 종일 내리는 장맛비 성격보다는 짧고 강한 집중호우가 지역별로 번갈아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주말 31일에서 9월 1일 한반도 부근에 또 다른 저기압성 요인이 결합할 경우 강수는 일시적으로 강화될 수 있습니다. 특히 서해안을 중심으로 해상에서 유입되는 수증기와 겹치면 돌발성 폭우가 우려됩니다. 올해 여름 기상 패턴은 일반적인 장마와 차별화됩니다. 북태평양 고기압 세력 확장, 평년보다 강하게 발달해 한반도 전역을 장악해 폭염과 열대야를 장기화시킴, 북쪽 한기의 잦은 남하, 시베리아 고기압 잔여와 북극 한기의 변동성이 크면서 여름철에도 강력한 한기 유입 발생, 태풍 잔여 수증기 결합, 남쪽에서 올라오는 태풍 에너지가 정체전선에 유입되어 비구름대의 강도를 증폭시킴, 제트기류의 불안정, 동아시아 상공의 제트기류가 크게 요동치면서 저기압과 고기압의 경계가 더 날카롭게 형성됨. 이 네 가지 요인이 겹치며 현재 한반도는 사실상 기상 복합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농업은 장시간 폭우는 벼와 과수의 도복, 병충해를 유발할 수 있는, 도시는 하천 범람, 지하차도 침수 등 도시형 재해 위험이 증가, 보건은 폭염과 열대야가 호우로 전환되면서 열사병 대신 고온다습한 환경으로 인한 식중독, 호흡기 질환 가능성이 커짐, 에너지 수요, 에어컨 사용량이 감소하더라도 습도 관리와 환기 문제로 전력 수요는 여전히 높을 전망입니다. 결국 앱치마 8월 마지막 주에서 9월 초까지 한반도는 폭염과 폭우가 교차하는 기상 과도기에 들어갑니다. 더위가 주춤한다고 방심하면 국지적 호우로 큰 피해를 입을 수 있고, 비가 그쳤다고 안심하면 곧장 다시 열대야와 무더위가 재차 찾아올 수 있습니다.
지역 국민 개개인과 지자체 모두 폭염 호우 이중 대비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점이 이번 전망의 핵심입니다.